눈이 아주 예보보다 많이 옵니다. 네, 도로가 얼고 있다고 감속 운전해 달라고. 저희가 교통방송이거든요. 알고 보면. 예, 전해드립니다. 차에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두고 국내에서는 홀대론 계속 제기되고 있죠. 해서 중국 방문에 동행했던 이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무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네. 이름이 길수록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가신 거죠? 네. 예.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묻고요. 워낙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이 홀대론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보도가 나왔고, 네. 그 홀대론의 근거로 제시한 그 사건들,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직접 가신 분에게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 나오실 거니까. 홀대 당하셨어요?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네. 안 나오시니까 같이 가신 분, 위원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자,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제일 먼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차관이 나와야 되는데 차관 보가 나왔냐. 네. 쿵시 안유. 예. 네. 차관 보가 나왔다. 이거부터 홀대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된 사안인지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 이번 정상회담의 배경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한중 관계가 아주 좋아가지고 꽃가마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드 문제로 정말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서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식도 제대로 못 치는 그런 상황에서 무거운 부담감을 감고 가는 정상 외교의 길이었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 입장에서도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해 왔는데 결국 그거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들어간, 어떻게 보면 중국 내부에서 굴욕 외교가 아니냐라고 비판이 나올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 아니 사드 철회 안 했는데 이렇게 관계 정상화하면 되느냐. 그렇죠. 이런 비판이 나올 상황이었다. 그렇죠. 이 정상회담이 만들어진 것 자체부터가 성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베 신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시진핑과. 안 해주잖아요. 시 주석이. 예. 그런데 물론 차관급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다웨이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차관 보지만 실제로 육자회담 수석 대표이고 아주 왕이 이 외교부장이 일본 대사할 때 같이 데리고 왔던 핵심 측근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족 출신이에요. 조선족 흥룡광석 출신입니다. 아하. 나는 우리 기자들이 홀대론을 말하기 전에 우리 동포 출신으로 외교부 최고에 오른 이 쿵센유가 어떤 사람인지 분석 기사 한번 제대로 나오고는 못 봤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배려가 있고 또 13일 합의의 주역입니다, 이분이. 이거를 다시 복원시키는 우리 난감표 차장과 함께. 그래서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인물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가 높으신 거 보니까 굉장히 억울하신가 봅니다. 중국에서 잘 됐는데 왜 이렇게 홀대론이 많이 나오는지. 그죠? 글쎄요, 그 홀대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황홀한 환대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황홀한. 네, 정말 중경에서는 정상회담 전까지는 사실 저도 약간 분위기가 경계하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는 정말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고 중경에 가서는 정말 황홀한 환대를 홀대라고 어떤 네티즌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줬던데 실감이 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직접 겪기로는 홀대는커녕 환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또 디테일로 들어가서 이걸 먼저 다 얘기하고 이제 다른 얘기하죠. 소위 이제 혼밥 이거는 저희가 그 교민 한 분과 저희가 그 2부에서 연결도 했었는데 이 혼밥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혼밥이라고 보도했던 서민 식당에 가가지고 서민들이 먹는 음식 먹은 거 이것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저거 봐라. 외교 관례에 따라 이제 고위급들과 같이 오찬을 해야 되는데 오찬을 안 해주니까 가서 혼자 밥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프레임이에요. 이 혼밥 프레임이라는 게. 실제 이 서민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것은 어떤 반응을 현지에서는 불러일으켰습니까? 사전에 다 계획 준비된 거고요. 중국 당국과도 합의가 돼야 가는 거지 마음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국빈 방문인데. 그렇습니다. 다 이미 합의가 돼서 그 장소를 정해 갔고요.
중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우티아오라고 이렇게 튀김처럼 길쭉한 거 이거 먹습니다. 그다음에 예. 또우장이라 그래서 이 콩국물 먹는 거다고. 예. 잼빙이라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런 음식 부침개 같은 거를 예. 먹습니다. 근데 아침 식사. 아침 식사에 중국 일반 서민들 하나는 서민들의 일반적 식사인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서민식당에 가서 같이 한 것을 보고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감동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저는 지금 웨이신을 통해서 중국 친구들과 많이 예. 지금도 뭐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정말 이 대통령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게 됐고 아주 그 효과 만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국 방문이라는 게 간부들과 대통령만 만나는 게 아니라 13억 중국 인민들의 가슴을 얻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정말 100% 성공한 정말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네. 그 얘기, 그러니까 요 소위 이제 중국 서민식당에 가고 나서 그것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본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나 혹은 뭐, 정보 관계자들이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죠, 의원님한테.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교수들도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성공적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 여기 우리나라 왔을 때 혼밥 했잖아요. 공식 만찬 한 번 하는 거지 계속 밥을 먹습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낙연 총리한테 밥 먹자고 그랬습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시장에 가서 국밥 먹은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칭찬을 하고 평가를 해야지. 도대체 똑같은 사를 그렇게 볼 정말 이 언론의 차이고 저는 근데 이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 방송 때와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형형색색의 한복 패션을 자랑을 했잖아요. 9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매번 행사 때마다 옷을 갈아입었는데 뭐 제가 이 사진도 가져왔는데 뭐 대통령 기사도 보고 오셨네. 9벌이 가지는 의미 뭐 중국어 패션 뭐 화려한 중국어 실력 빨간 옷을 입는 것은 투자 활성화의 상징 박근혜 트레이드 마크 되나 뭐 거의 용비어천가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중국 일반 시민과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이 모습을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의도적인 거죠. 예, 그렇게 프레임을 잡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슨 시장에 가가지고 국밥 먹었으면 우리가 비난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했겠죠. 났겠죠. 예, 그걸 우리가 혼밥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왕이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팔을 툭 쳤다. 아니, 일국의 대통령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친다든가 하는 게 이게 외교 결례 아니냐. 이것도 크게 보도됐어요. 네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알아보니까 사실 먼저 대통령께서 반갑다고 이렇게 툭툭 해줬습니다. 그거를 다 빼버리니까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 건방지게 왜 외교부 장관이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한 것에 대한 친근함의 표시였고 저도 시진핑 주석이 저를 치지는 않았는데 제가 먼저 그랬어요? 손 팔뚝꿈치를 이렇게 하면서 좀 친근함을 표시했고. 가오싱 뭐 반갑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 별일 아닌데 지금 크게 부풀린 것이다. 그래서 혹시 물어봤어요. 나 외교부 부국장한테. 네. 중국 외교부. 내가 시진핑 주석 이거 팔꿈치 만든 거에 대해서 뭐 불만 있느냐. 전혀 없답니다. 중국에서는 전혀 아니었다. 아주 친근함의 표시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그러니까 왕이 부장이 대통령의 팔을 만진 것을 두고 우리는 외교 결례라고 했는데 이거 전후 사정은 대통령이 먼저 툭툭 쳤고 반갑다고 예. 그랬더니 이제 화답한 것인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툭툭 안 쳤는데 내가 툭툭 쳤는데 그거를 거꾸로 중국에서는 이거 외교 결례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런 말이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원래 왕이 부장이 이해찬 총리님한테 물어봤더니 본인한테도 그렇게 했고 저도 그 국빈 만찬 만났을 때 등 두들겨 줬어요. 왕이 부장. 반갑다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례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베 신조 총리를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만났는데 그때 뭐 툭툭 쳤다든가 뭐 이런 식의 사례들은 없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뭐 툭툭 친 거 가지고 외교 결례라고 보도된 자체가 처음인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이제 뭔가 잡아낼 거를 끊임없이 찾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보고 제가 기자라면 야 왕이 부장 응? 문재인 대통령과 서로 툭툭 치면서 친근감을 표시해 한중관계 풀리나 뭐 이렇게 제목이 나와야 정상이 아닐까요? 예. 그렇게 볼 생각이 없다 보니까 보수 매체들이 이것도 이제 문제 삼았습니다. 제가 이제 보수 매체들이 주로 문제 삼는 포인트들을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왜 각각 발표하느냐. 이 각각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이제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런 국민들께서는 이런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냐면 항상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역지사지로 이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일관되게 사드 배치는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고 박근혜 했죠. 대통령한테도 그랬고 황교안 총리한테도. 근데 이런 통보도 없이 바로 이게 배치되면서 외교적 참사가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 이후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까지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거둬들여야 될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서도 이미 지금 사드가 배치되고 있는데 그러면 논리상으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관계 정상화하면은 자기 말을 뒤집는 게 되죠. 그렇죠. 시진핑 입장에서. 그 내부에서 제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강경파들이 예. 도대체 이게 뭐냐. 아무 성과도 없이 왜 국빈 초청을 해서 이걸 하는 거냐. 아, 중국 내부의 갈등은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지금 국교 정상화, 뭐랄까요, 관계 정상화를 하는 이런 정상회담을 해주는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 내부 여론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강경파.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만든다 그러면 예. 사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드를 또 언급하면 우리 언론이나 보수에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예. 다 배려의 차원이라고 봐야죠. 아, 서로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양국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각각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반대파로부터의 목소리가 나오고 다시 이 회담의 성과를 또 물타기를 할 테니 서로 하지 말자 그렇게. 그래서 사드 문제가 완전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나 봉합한 거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려면 양국 관계 복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봉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구동 존의의 자세로 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합의문을 하지 않고 이것 자체를 푸는 오히려 우리 측에 대한 배려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 주석이 실제 공식 회담에서 사드란 말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이유로 양국 관계가 불편했다는 거죠. 사드라는 단어를 안 사용하지 않았다. 썼습니다. 일부러. 딱 한 줄 했습니다. 한 줄.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한 겁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다. 양국 간의 불편한 사안들을 양국의 정치적 반대 세력이 그 지점을 짚어서 공격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각각 이렇게 한 것이다. 반대 세력이 아니라도 시진핑 본인 자신도 자기 논리를 논리적 모순이죠. 네,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거가 철회되지 않으면 뭐 어떤 것도 안 된다고 했다가 네. 그거 철회 안 됐는데 그걸 묻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담이 훨씬 큰 거죠. 중국이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사실 제가 요 몇 가지 사안 중에 가장 악의적인 사안은 그 악의적인 프레임은 혼밥인 것 같아요. 혼밥. 예. 네. 대접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저 봐라. 저 대접도 못 받고 주요 고위 관계자들 만나지도 못하고 좀 서민식당 가서 혼자 밥 먹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악의적인 거죠. 고위를 다 만났죠. 시진핑 주석, 리거창 총리, 장 도장 뭐 다 만났고 특히 저는 시 주석과의 만날 때 자세히 그 표정을 봤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이 만날 때 표정이나 악수하는 거 보면 정말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 그 사진 한 컷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두 분이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표정이 확 밝았고 또 두 분이 풍리한 여사 이쪽 김정주 여사 양 두 부부가 같이 그 음악회를 같이 관람해서 5시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네. 왕이 그 부부장 얘기하시니까 외교의 헤드죠, 중국에. 왕이 부장이 그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났을 때는 툭툭 치는 거 대신 한 손 악수했거든요. 그게 네. 그게 나은 건가요? 더 나은 건가요? 그렇죠. 그게 좀 결려나갈 수가 있겠죠. 자, 하여튼 이게 다 프레임이다. 예. 근데 홍준표 대표께서는 아베 총리 만나서 깍듯이 절도 하고 아주 예의를 지킨 것 같은데.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이셔가지고. 너무 예. 과곡이 아닌가. 저도 사진을 봤는데 아베 이게 보니까 일본이 잘하는 짓인데 아베 신조 총리가 더 높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나 몰라요. 의자가 아베 신조 총리가 앉은 의자가 더 높고요.
예. 홍준표 대표가 앉은 의자가 더 낮아요. 예. 1인용 소파가. 왜 이렇게 했나 싶은데 하여튼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 인사할 때 아베 신조 총리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거의 안 숙인 것 같고요. 일부러. 정세균 의장님이 그 아베 총리 만날 때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네. 김경호 실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거 하나면 안 만나겠다 해가지고 고쳤습니다. 의자를.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밑에 간부들이 진정한 뭐 자주 외교, 당당 외교를 하면 그것부터 챙겼어야죠. 그 의자를 똑같은 걸로 안 하면은 안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저 정세균 의장 때는. 왜냐하면 그렇게 자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가지고 만났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그걸 몰랐거나 몰랐죠. 공부를 안 한 거죠. 밑에 혹은 요구를 참모들이. 안 했거나 알아도 그렇죠. 그런 거네요. 사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도 그 의자가 유명해가지고 유심히 봤거든요. 이번에 바꿨나 안 바꿨더라고요. 그냥 낮은 의자에 앉아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놓으면 한 사람이 푹 꺼져 보여요. 네. 높이 보이고 아베 총리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렇습니다. 실제 사진. 그거 의도한 겁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나서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인사할 때 아베 총리는 일부러 인사를 안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너무 깊숙이 인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베 총리가 틀림없이 인사를 의도적으로 까딱할 거라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걸 떠나서 대통령께서 지금 중국에 가서 이 나라를 대표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일본 가서 등에 칼을 꼽는 그런 그 외교가 과연 적절한 외교인지. 아직 뭐 하도 사소한 걸 지금 따지길래 저도 사소한 걸 좀 따져봤고요. 자, 그러면 그 위원장으로 하셨으니까 경제협력위원장 이번에 중국에 가서 그 기업인들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기업인들의 한국 기업인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너무 잘 됐다는 반응이죠. 사실 대통령께서 이 연내에 이걸 풀어줄지 기대를 못했어요. 다들 암울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뭐 이미 철수해서 베트남으로 간 분도 많았고 그런데 이렇게 연내에 방문을 해주니까 저 울려 그래요 정말. 뭐 감동에 젖어가지고 저 손을 잡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래요? 예. 과장하시는 거 아니고? 아닙니다. 진짜 정말 하도 홀대로 나오니까 지금 과장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도 자기가 수백억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안 팔려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 부회장 만났더니 한 30% 이상 매출이 이제 줄어가지고 엄청 어려웠잖아요. 현대차가. 근데 대통령께서 직접 중경까지 가셨으니 감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위 중국 내에서 기업들이 어려워진 상황들이 어느 정도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미 풀리고 있습니다. 많이. 벌써 한류 스타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그 작은 것부터 유학생들의 장학금도 지급된다고 그러고 뭐 각종 분위기가 바로 풀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창 총리가 기대 이상으로 전면 회복을 하겠다라고 전면 회복 한테 약속을 했고요. 그렇게 약속을 혹시 의원님한테 했나요? 문재인 대통령. 마치 본인이 약속받은 것처럼. 그런 약속하는 장면을 봤다. 이거죠. 예. 자, 그건 이거만 없습니다. 좀 정치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한중 정상회담 하기 전부터 국내 언론이 보도했던 건데, 이제 사드 관련해서 우리가 천명한 3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미국 MD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추진하지 않겠다. 이 사실 요 한미일 군사동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과는 다르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야 한다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미일 핵공조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와 같은 이 3불에 대해서 이것을 중국 쪽에서 공식화하기를 요구한다라고 우리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가기 전에. 근데 실제로는 중국에서는 뭐 이 얘기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전후는? 그만큼 신뢰를 한다는 거겠죠. 실제로 그것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요구하지 않았다. 저희 정부 입장은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MD 체제 안 들어간다. 예.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안 간다. 예. 이것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주장해왔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김관진 장관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마다 예. 사드 배치는 미국 MD 체제와 상관없다. 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 이것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철학이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중국이 신뢰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급이 안 된 것이고 우리 중국 때문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국익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다시 군사적으로 종속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게 과연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이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그 만찬이 없었다. 만찬? 예. 마지막에 만찬 행사를 하긴 했는데 만찬 행사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거 문제 아니냐. 이건 어떤 비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아시다시피 남경 대학살 80주년 기념식으로 전국이 추모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 게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또 사드 배치 문제가 합의가 안 됐는데 성대한 만찬을 공개하는 것도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경 대학살 문제도 있고. 남경과 그리고 사드가 공식적으로 철회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 관철됐다. 이게 아닌데 무슨 축하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무튼 그 만찬을 이제 늦게 공개가 되고 잘 전체 장면이 카메라도 못 들어오게 했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올 때는 왜 그랬냐 그러는데 미국과 관계는 좀 특수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그거나 그 뒤로는 이제 쭉 그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됐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평창 올림픽을 기해서 북한이 참여한다든가 또는 시진핑 주석이 평창 올림픽 기해서 한국에 온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그 북한 문제, 그 남북 문제의 해빙 분위기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계획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런 보십니까? 얘기가 잘 됐습니다. 남북 관계를 좀 잘 풀었으면 좋겠다. 남북 관계가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또 한반도에 절대 전쟁은 안 된다. 평화적 해결 원칙을 합의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계올림픽 참석하는 문제는 3월 3일부터 평창올림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하는 문제는 3월 3일부터 양회라 그래서 전인대와 정협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구성이 됩니다. 지난번 19차 전당대회는 당 주석을 뽑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정치 일정이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연말 안에 방문하신 것도 평창을 배려해서 한 면도 있고 또 양회 전에 해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본인이 참석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만약 안 되더라도 최고위층을 보내겠다 이렇게 성의를 보여줬고 저는 이제 분위기를 잘 만들면 또 마지막 폐막식 때는 차기 개최국의 대표로서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가 직접 풀어내야죠. 제 말은 지금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선수단을 안 보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은 우리 예측할 수 없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잘 관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중국은 생각보다 북한에 대한 지금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완전 최악의 지금 관계에 빠져 있거든요.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그래서 중국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원래 북한이. 원래 잘 안 들어요. 사실. 원래 안 들었는데 지금 또 최악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움직이거나 압박하거나 해서 북한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은 당사자는 미국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이걸 해결하지 않고 중국과 우리 한국한테만 압박을 넣어라. 그런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는가. 이것은 해결을 위한 분위기나 조건은 될지 모르지만 전국적 해결 주체는 미국이다. 북미 간의 직접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틸러슨도 그런 북미 간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했다가 그 다음 날 또 말을 바꿨어요. 조건 있는 대화로. 예. 또 바꾸겠죠. 이거 몇 번 바꿔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중국 분위기는 어땠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하도 짜잘한 것들을 10일 만에 넣어서 짜잘한 걸 많이 여쭤봤는데 우리 언론들이 왜 이렇게 홀대로운 프레임에 올인한 거라고 보십니까? 한중 관계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언론들이 자살골 넣지 말아라. 우리 동아시아컵 4대1로 우리 팀이 이기는데 말이죠. 왜 자살골을 넣으려 그러냐고요, 이게. 그 정말. 중국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죠. 왜 한국 언론은 자살골을 넣고 있냐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더구나 나는 중경 임시정부 가서 그 계단에서 그대로 그 같이 연출해서 사진을 찍을 때 정말 눈물이 날려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눈물 나진 않으셨죠? 독립 지사들을 만나면서 목이 가슴이 메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메였습니다. 거기 가서 그 우리 대통령이 방문한 건 처음이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늦어도 너무 늦었죠. 마지막 임시정부. 예.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확실히 쓴 글들을 내가 다 읽어보니까. 아, 중국어도 그렇게 읽을 줄 아십니까? 제가 중국어로 강의도 옵니다. 그런데 중국 제가 깔때기를 했습니다. 예. 중국 이미 중경을 간 목적을 중국 언론이 분석하기를 정말 대단하다 이거죠. 이 남경 대학살 기념식에 우리 노영민 대사를 일부러 공항에 안 나오고 파견시킨 것. 예. 그다음에 중경 임시정부 가서 항일 투쟁의 공감대를 만들어낸 것. 예. 그래서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를 촛불혁명으로 건립된 문재인 정부가 100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만나는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가 정말 2019년이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네. 정말 감격스러운 해우입니다. 이것에 그리고 정말 거기 중경에서 항일투쟁 국민당 정부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네. 공산당도 나중에 만났고요. 그 항일투쟁의 중심지였던 중경에서 그거를 대통령이 참석한 것 자체는 한중 관계의 완벽한 복원, 인민들의 가슴을 완전 열게 만든 최종의 마지막 활용 정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경 시민들이 우리 대통령을 홀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였어요. 홀딱이.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유머로 준비하신 것 같은 너무 썰렁해서 웃깁니다. 그 사진 연출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그 임시정부 네. 마지막 임시정부죠. 그때 요원들이 그 임시정부 인사들이 쭉 계단에 서서 찍은 예.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예. 그 장소 그대로 가서 대통령이 그 찍은 사진은 이 대단한 연출이다 생각했는데 네. 그거 의원님의 아이디어는 아니죠? 당 모의 아이디어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네. 그게 중국하고 러시아를 그 북방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신 거죠? 네, 네. 중국이나 러시아 관련은 네. 담당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중국과 러시아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직접 모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